서울의 꼬마 빌딩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질문에 전문가가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친구는 서울 쪽 빌딩을 매수해서 지금 보유 자산이 2배로 불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지방에서 매수한 제 빌딩은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정말 속이 타네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것 같은데 서울 요지에 있는 100억대 빌딩을 지금 사면 어떨까요? 돈이 많으시네요. 100억대 빌딩. 직업은 50대 병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취재를 이경은 기자가 하셨는데요. 땡 부동산 수석위원이라고 하는데요. 고금리에 경기 부진 여파로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역발상 틈새 투자를 검토하는 부자 고객들이 늘고 있다면서 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하반기에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 2009년부터 이분은 거액 자산가들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관리를 전담했다고 하는데요. 작년엔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동산 투자 핵심을 담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큰손들의 부동산 주치의로 활약 중인 땡 위원님은 최신 투자 트렌드에 대해 아마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최근 부자 고객들의 관심은 뭔가요? 압구정동 등 핵심 지역의 실거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은 주택시장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여러 채 보유해봤자 세금 부담만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 혹은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은 똘똘한 2채를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고 합니다. 주택 고점에서 20%가량 조정받았는데 만약 빌딩도 비슷한 수준에서 조정을 받았다면 매수를 검토하겠다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 거래까지 이루어지나? 보통 상업용 부동산은 자기 돈에 대출을 끼고 매입하기 때문에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지난 2020년 0.5%였던 기준금리가 현재 3.5%까지 높아졌으니 이자 상환 부담에 빌딩 가격도 하락했을 것이라며 슬슬 하나 사볼까 하는 상담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매물로 나와 있는 건물들의 호가를 듣고 나면 다들 깜짝 놀란다고 하죠. 가격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빌딩 호가는 왜 안 떨어졌나요? 아직까지 빌딩을 보유하면서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싸게 팔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된다. 팔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 자산 가격 급등기에 대부분 처분을 했고요. 서울은 빌딩 공실률이 높지 않고 시세도 유지되니까 목 좋은 곳은 금매도 잘 나오지 않는다. 다만 1000억 이상 4억용 빌딩은 지금 매입을 검토할 타이밍이다. 그런 초대형 빌딩들은 원래 자산운용사 펀드끼리 사고 팔았는데 고금리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현금 있는 법인에게도 기회가 열리고 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돌 붙여갔던 빌딩 가격이 흔들릴 요인이 꽤 있다. 코로나 전으로 빌딩 손 막힘이 활발했는데 당시 매입한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고정 3년이었고 대부분 2%대 초반이다. 하지만 올라가죠. 이제 이자가. 이제는 달라진다. 금리 상승분이 반영되어 4%대 초반 이자를 내야 하고 2배로 늘어난 이자 상환 부담에 일부 빌딩 소유자들이 물건을 내놓고 있는데 호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니 임대 수익률이 곧장 3%대 초반이다. 지금 당장 증권사 발행어음에 넣어도 3%대 이상 받는데 그런 빌딩을 살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매수세를 미루라는 건가? 가격 조정이 생길 요인은 더 있다. 현재 한국은 부동산 PF 관련 부실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말이 좋아서 만기 연장이지 사실은 부실 이연이다. 글로벌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에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이제 더 이상 끌고 가긴 어렵다. 부실 사업장들이 경매에 쏟아져 나오면서 큰 장이 열릴 것인데 문제는 가격이다. 그동안 건축비가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경매에서 할인이 많이 되어야만 팔릴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 공포가 전염되면 기존 매물 가격도 조정될 여지가 높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겠다. 작년 10월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 중입니다. 일시적 하락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2차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 2006년부터 2021년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평균 7만 호였습니다. 최근 2년간 평균 2만 호 정도인데 2013년에서 2021년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으니 이제 쉬면서 상승 에너지를 응축해야 한다. 물론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 11,000호 이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이니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요인만으로 V자형 반등을 기대하는 건 성급하다. 조만간의 PF 부실 사업장 정리도 예정되어 있어서 강한 반등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눈여겨봐야 할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것 같을 때 정부는 규제를 순차적으로 풀기 시작한다. 그러다 맨 마지막에 나올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바로 대출 완화다. 당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풀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다면 그때가 바로 쇼핑 타이밍이다.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겠지만 입지가 좋은 것이 더 오르고 재건축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대출 규제 완화 시그널만 기억하면 되는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전세가율이다. 매매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 변동 없는 정체기를 맞으면 부동산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요새 누가 집을 사는가?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 매매는 그대로인데 전세가 오르니까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서울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매수를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말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었을 때 전세가율이 63%였다. 지금은 47% 정도다. 아직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 집값도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동성이다. 자, 인구가 주는데 부동산 투자는 유효한가? 인구 감소는 이제 상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하락론자 같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니 집은 사지 말라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오히려 인구가 줄어서 집이 남아돌게 되면 지역별 차별화가 극심해진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집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대학을 생각해보라. 예전엔 대학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했지만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지금은 대학 브랜드보다 어느 과에 다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 사람은 좀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집에 대해서도 세컨하우스니 또 지방으로 자연을 찾아가는 그리고 큰 좋은 집을 팔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대학교 브랜드를 따지고요. 그리고 집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집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디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 하나가 나한테 어떤 것을 해주느냐가 중요하겠죠. 대한민국의 자산 집 한 채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도 취재한 서울의 꼬마 빌딩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부동산 살까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향이 설정이 좋은지 모두 본인들의 판단과 결정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